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장을 표현하자면, 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기가 찼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음, 그 마인드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아주 큰 수익이 났을 때는 뭐 자만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흥분만 가라앉히면 되죠. 근데 아주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흥분만 가라앉혀서 되는 게 아니고 평정심을 찾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아주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함께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관심 종목으로 뒀던 종목들이 거의 20% 정도씩 쫙 빠졌습니다. 오늘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는 의미로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화면을. 이건 이제 우량주들인데요. 그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요즘 항공업계 난리죠.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매각 기대감에 한진칼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버티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한진칼 우선주 보시면 끔찍하죠. 완전히 지하로 파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 그 계약 연기로 인해서 교육사업하는 메감 MD 호재는 어디가 본지 없고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죠. 그래서 그 아기상어 삼성출판사 마찬가지로 급락했고요. 그 다음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한테 소개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그 많이 심각하죠. 이건 구독자분들이 소개해줘서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가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강원 이 종목도 진단키트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고, 쫙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반등할 때 올라가지 싶은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린 종목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이것조차도 거의 뭐 한 25% 빠져버립니다. SFA 반도체 그나마 이게 조금 양호한 것 같고 로체 시스템 거의 한가 수준이고, 그러니까 평상시 주가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거의 투매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차트 한번 눌러보면 좀 소름 돋습니다 지금. 제가 사고 싶어서 모아놓은 종목들입니다. 그나마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국화장품이 조금 더 강해 보이네요. 좀 지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와, 뷰웍스 같은 이런 우량 종목도 거의 급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금도 다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되죠. 워낙 많이 빠지니까 어, 그 이 종목이 금도 취급하지만 카메라 모듈 부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업종의 부품주들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코스닥이 심하게 무너진 이유는 전기전자 부품 업종들 이런 쪽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나 모든 면에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삼성전자가 밀린다는 얘기는 그 관련주들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겠죠. 나름 뭐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까지도 이낙연 총리 관련주인 우원개발 무너졌고요. 범량건영도 무너졌고 뭐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 그나마 5G 관련주가 조금 선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하는 날 안 빠지고 버틴다는 얘기는 진정됐을 때, 시장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이 올라갈 때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5G 관련주 중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일단 제 관심 종목에 갖다 놔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했는 이거는 그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내려가면 거꾸로 올라가는 인버스 관점으로 잡아놓은 종목인데요. 와, 이런 종목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지수가 꺾일 때 같을 때 잡으면 워낙 지금 뭐 급락을 하니까 12% 올라가 버렸습니다. 선물의 인버스 관점인데 선물 지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완전히 무너졌죠. 이 화면에서 빨간 거 찾기가 더 힘듭니다. 진단 키트 일부 빼고는 뭐 폐렴 관련주도 무너졌고 원격 지원, 알스포트, 원격 지원도 지금 뭐 없고 돼지열병 전체.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던 그 화면에서 빨간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체가 폭락 상태입니다. 올라간 종목이 오히려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상체가 아프더라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할 때 이거 왜 상한가 들어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상한가 간 종목은 버리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런 날 상한가 갔다 이건 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가고 있는 종목도 체크하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 충격을 먹으면 컴퓨터 꺼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이제 포기해 버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떨어졌더라도 이걸 그대로 다 한 번씩 지켜봅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반도체 관련주도 빠졌고 비메모리 빠졌고 이건 뭐 유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중동 석유 관련한 거 빠졌고 인공지능 빠졌고 새만금 뭐 불매운동 소재 관련주 오늘은 뭐 달리 뭐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화면이나 한번 같이 보자 이런 뜻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 중국에 수출도 안 되고 난리고 그죠. 그 신종 코로나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경기가 침체하면 돈을 풀고 뭐 이렇게 하면 살아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돈을 풀어서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이 경험은 또 언젠가 이런 시기에 내년이 되어서 코로나 20 지금 20년이죠. 코로나 21 뭐 이런 게 또 나와가지고 유사한 현상이 생긴다면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팔고 현금화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제 오늘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수부터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다우지수가 한 6%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트로 보면은 다우지수요. 그 전날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아래 꼬리로 들어 올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방송할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오늘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하루는 올라간다고 하고 하루는 내려간다 그러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예측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이틀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해외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이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조, 20조, 100조가 아니고 천조를 풀겠다. 뭐 풀었는데 또 모자라니까 거기서 또 천조를 더 풀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1인당 뭐 그 100만 원인가 뭐 얼마 준다고 주려고 하다가 적다 그래가지고 그 2배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막 풀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막 풀리고 있겠죠. 주식시장에. 단지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돈은 풍부한데 사람들의 공포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S&P 500 공포지수가 77입니다. 지금 그 공포지수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우 공포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건 S&P 500 공포지수를 보는데요. 20을 기준으로 해서 20보다 내려가면 그 공포감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공포지수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15, 16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약간의 악재가 있어도 바로 들어올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20을 넘기는 게 아니고 4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77입니다. 사람들이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죠. 이 상태로 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진자가 제가 봤을 때 한 6,000명인가 7,000명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탈리아가 중국을 추월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4위인가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죠. 밀릴수록 좋습니다. 초반에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막강한 숫자였는데 우리는 진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고요. 뒤늦게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도 지금 7,000명이 넘은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한 7,000 넘었으니까 조만간에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앞질러서 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기인 건 분명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이제부터 방송할 때 정부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무조건 힘을 모아야 된다. 제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고 그분을 좋아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라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분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현 정부를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좀 짜증날 때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감정적인 것이고요. 지금은 온 국민이 단결해야 될 때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겠죠.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지시를 온 국민이 따라서 쓸데없이 일요일날 예배 보지 마라 그러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 보는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문 닫고 좀 쉴 데 없는 거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도 PC방 좀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좀 있읍시다. 이 진정 될 때까지. 지금 오늘도 150명 어제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모든 병원 인력이 요양병원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치료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라도 사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쿡 처박혀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PC방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찬물 떠다 놓고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런 친구 있었어요. 교실에서 여름에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더운 여름에 세수대야 물 떠다 놓고 발을 찬물에 담궈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주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집에 콱 바뀌어서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약간 샜는데요. 그래서 위기는 분명한데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미정시로 봤을 때 국내 정시 미정시는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넘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정시를 움직이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휘발유와 같은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돈을 푼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묻지마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는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봅니다. 면역이 생겼다 그러나요?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니고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늘어나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질 때가 됐다. 놀래질 않습니다. 미국이 오늘 저녁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갔다고 해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악재 부분은 무시하고 풀린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바닥에 왔다. 월봉을 한번 볼까요? 요 정도 선이 더 내려온다면 18,200, 한 300선 요 정도까지 올 수도 있겠는데 요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워낙 빠진 게 많아서. 그래서 내려오면 아래 꼬리를 달고 들어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온다면 계속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적인 차원. 그래서 너무 길게 멀리 보지 말고 한 22,000선 회복하는 정도. 왜냐면 1파 떨어지고 2파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우선 반등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오를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국내 증시에서 오늘 조금 특이한 현상인데요. 코스피가 8.4% 정도 빠졌습니다. 주봉 앞에 지지선이고 뭐가 안 보이니까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 외환위기 때 급락했던 이때를 제외하고 이만큼 빠진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정도 빠졌다면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하락은 좀 심하게 빠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내려가면 저가 매수를 해서 들어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닥은 진짜 암울했습니다. 11.7%나 빠져버렸어요. 마지막에 그나마 약간 들어 올려서 끝났다는 게 다행이지. 와, 진짜 여기서 내려갈 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너무하다고 생각했냐면 일본 증시가 오늘 1% 빠졌어요. 한 2% 정도까지 갔다가 계속 줄여서 1% 정도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 타이밍에 말입니다. 1%를 줄였어요. 0.6%까지 반등시켰습니다. 일본 증시가.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5%까지 빠졌었어요. 이거 내려올 때쯤 5%좀 빠졌는데 마지막에 반등해갖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입니다. 낙폭을 다 줄이고 들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독일 선물 지수가 마찬가지 5%, 5.5, 6%까지 거의 빠졌다가 지금 1%대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지수가 급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밀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래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빠졌죠. 거래소가 8.4%인데 11.7%니까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악재로 해서 눌렀다기보다는 매수세가 실종됨으로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을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받아주다가 한 2천억 정도 받아주다가 살짝 놔버리니까 그냥 속절없이 주문을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어떤 흐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절대 안 팔고 미수 몰빵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넣어 가지고 떨어질 때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죠. 지금 손실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개인들이 계속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떨어질 때 계속 물타기를 하든지 하고 계속 샀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을 했단 얘기예요. 여기서 샀던 거를 여기서 손절하기 시작하고 3천억 그냥 4천억 넘게 팔은 것 같은데 오늘 또 1,700억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은 떨어지면 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아까워서 못 팝니다. 절대. 그래서 계속 막다가 마지막에 한계치에 도달하면 손을 놔버리고 자포자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까지 버티다가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수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포감에서 던지고 차라리 우량주 사자 해서 삼성전자나 이쪽으로 이제 옮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들은 대체로 거의 뭐 너무 빠지니까 던져버리고 거래소 쪽으로 오히려 옮기지 않았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하락은 좀 심하게 빠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거의 저점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완전 바닥권으로 빠집니다. 요때는 좀 특이하죠.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인가요? 이때는 제가 안 하고 있을 때라서 이전에 했었죠. 이전에 하다가 완전히 손 놓고 있을 때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때를 빼고 지금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낮은 저점 위치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 반발 매수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반등할 것이 아닌가. 어제 제가 방송을 좀 일찍 마쳤죠. 1시쯤 물건 하러 나가다 2시쯤 맞춰서 나갈 것 같았는데 아래쪽으로 밀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제가 실수했던 게 밀릴 것 같을 때 다 정리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코스닥이 밀릴 것 같고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가 소독약 이 부분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소독약 관련주들을 코스닥은 밀린다고 가정하고 밀리면 올라갈 것 같아서 소독약 관련주를 잡아 놓고 갔는데 나갔다가 일 끝나고 들어오니까 장이 끝나고 들어왔는데요. 코스닥이 너무 무너지니까 소독약 관련주까지 같이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확 딸려 내려가면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 100만원 손실 났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구하려고 좀 시도해 봤는데 한 50만원 정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아침에 들어 올렸을 때. 아침에 들어 올리지도 못했네요. 거의 갭으로 또 오를 때 이때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소독약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국알콜이었죠. 한국알콜하고 MH 에탄올이었는데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손절을 해가지고 한 50만원의 비중을 줄였는데 내려올 때 다시 잡았는데 하염없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물타기해서 다시 올라갈 때 정리하고 물타기해서 여기서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가를 낮추면서 손실을 줄이긴 했는데 해보니까 거의 급락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손실이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고 어제 오늘 해서 손실이 좀 상당히 큽니다. 너무 큰 손실이어서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죠. 오늘 제가 했는 거는 거의 한국알콜하고 MH에탄올 밖에 없었습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한국알콜 쪽에 올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반등은 짧고 하락은 낙폭은 크기 때문에 잘 잡아도 조금 오르다가 확 밀어버리니까 절반 정리하고 다시 내려와갖고 쭉 빠져가고 정리해버리니까 본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돼버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 하락 부분이 아침에 올인해놨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팔고 나서 여기서 다시 잡았기 때문에 올인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질 때 손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851만원이 됐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2시에 끝나버려 가지고 마감을 제대로 못하고 갔죠. 손실이 거의 7만원인가 해서 그냥 놔뒀는데 어제 장 끝나고 제가 봤을 때 손실이 100만원 손실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100만원 하고 오늘 71만원 해서 171만원이 토탈 합쳐서 손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이 손실폭이 커져 버렸는데요. 어제는
어쩔 수 없었고요. 제가 장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웠고, 오늘은 나름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올인해 있었기 때문에 14%나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미수를 사용해서 밑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일부 정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테크닉을 쓰긴 썼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70만원 정도 손실이 나더라고요. 하는 데까지 해봐도. 그래서 현재 잔고가 1227만원 해서 수익은 23%입니다. 버는 거 많이 까먹었는데요.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한국 알콜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5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다른 종목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급나가는 모습이 나올 때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 한두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종목에 돌발 악재가 발생해 가지고 치명타를 준다면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알코올 관련주니까요. 액면가 500원짜리 종목이고 이게 뭐 자회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적 부분을 저는 봅니다. 유동 주식수 한 1100만 주 그렇게 많지 않은 괜찮은 종목이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줄었다 해서 이익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유를 정제해 갖고 거기서 알코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워낙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원재료 값이 아주 싸졌다. 그러면 재료가 산데 판매하는 소독제라든가 기타 뭐 이런 쪽의 제품들은 가격이 안 내려가죠.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서 이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4분기 때의 실적을 저는 게시판에서 어디 본 것 같았는데요. 합쳐가지고 이것보다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괜찮다고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지금 30%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30%고 유보율이 3000%면 부채도 거의 없이 돈을 쌓아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갑자기 망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두 다리 뻗고 자려면 10% 손실 나면 100만원 날리면 되는데 혹시나 무슨 상장 폐지 뭐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왔고 거래 정지돼 버리면 다 날려버리죠. 묶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가장 안전하지 싶은 종목 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소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테마에서 어느 정도 맞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마스크보다는 오히려 이게 알코올이 낫지 않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올라간 부분을 다 되돌려 놓고도 더 빠졌습니다. 아래로. 그래서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건 평상시 때 가격이죠. 물론 코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월봉으로 맞춰 가지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하자면 뭐 이 정도 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 실적이 이렇게 떨어질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월봉으로 봐도 지금 있는 이 정도 선 내려와 봐야 한 7150선 이 정도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이라면 감수하고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7100원 정도 나오겠네요. 더 빠져봐야 주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폭은 작고 올라갈 폭은 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알콜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분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코스닥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죠. 한국알코올 흘러내리는 것 같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가 덜 올릴 때 비슷하게 올리죠. 코스닥 지수가 다시 빠질 때 다시 빠지고 덜 올리니까 같이 덜 올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한다면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회사 그 다음 코스닥 지수가 제가 봤을 때 반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반등한다면 얘가 여기까지 간다.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올인해놨으니까 그죠? 한 이 정도만 반등해 주면 오늘의 손실 부분은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해서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독일 증시가 독일 선물 지수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가 5%까지 하락했던 게 지금 1.8%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장중에 저렇게 됐더라면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이 지경은 안 되고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워낙 미국 선물 지수가 5% 정도 빠지니까 개인들이 다 집어 던져 버려 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한 1.1% 정도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손실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만 하는, 어제까지는 위험 관리를 하자 해서 가능하면 현금화를 하는 쪽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계획하는 것은 계속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맞서야 될 때가 아닌가. 코스틀라니 투자법에 보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 책 서두에 나오는데 뜨겁게 사랑한다는 부분은 대강 이해되실 겁니다. 돈에 대한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집착, 애착이 있어야 된다는 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데, 차갑게 다룬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처럼 증시가 급락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돈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아까워서 못 던지죠. 이걸 차마 팔지를 못합니다. 악착같이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죠. 매수를 못하죠. 돈이 아까워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싶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차갑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찡구 하는 사람이 칩을 가지고 포커 칠 때 어떤 칩을 가지고 배팅 하듯이 이건 돈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과감하게 던질 때는 던져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일단 올인을 했습니다. 내일 승부가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펜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인을 했는 상태고요. 이 결과는 자고 나서 내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는 시황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한국알콜 시간의 종가에서 한 15,000주 정도 매수 잔량이 있죠. 그럼 이런 흐름이라면 시간의 거래에 들어가면 아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닥이 너무 빠졌다는 생각을 지금쯤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 증시가 0.8%나 상승을 해버리고 미국 선물지수가 1.3%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1.3입니다. 이거 좀 있으면 플러스로 전환될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 5% 급락할 줄 알고 다 던졌는데 미국 증시가 거꾸로 상승해버리게 되면 아까워 다 팔아버렸는데 뒤늦게 다시 사자 그러고 달려들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을 좀 마치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어제 했던 걸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물건 다 하고 가게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100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한 방에 100만원이면 아주 큰 손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안절부절 못하죠. 이 손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해서 시간에 거래해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등이 생기니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죠. 자, 어제 100만 원이 손실이 났으니까 한 92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어제 이건 제가 어제 오후 2시에 나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손실 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고, 제가 장 끝나고 나중에 했을 때 92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딱 되고 나면 100만 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가게 출근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투자금은 1227만 원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1400만 원은 어제 말고 그저께였고, 어제 100만 원 날리고 지금 오늘도 거의 한 70만 원 날렸기 때문에 이제 1227만 원이 나한테 투자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이게 시작이다, 이 마음을 바꾸는데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깝고 아쉽고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죠. 특히나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0만 원 손실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내일 장에서 또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 투자금은 1227만 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잊혀져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원래 최초 투자금은 1000만 원이죠. 그럼 아직 2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혹시나 1000만 원 투자해갖고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거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손실 한참 많이 봤을 때 70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700만 원 밑으로 내려서 680이 됐을 때 이 680이 나의 투자금이다, 지금 시작한다, 이제 출발선이다 라고 계속 며칠 동안을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정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봤을 때 이 아까운 내 돈, 이 생각이 안 들어야 됩니다. 아예 이게 시작이다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1227만 원이다, 1200만 원이 내 투자금이다 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나면 본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안 들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이라는 말은 이제 주식을 안 본다는 거죠. HDS를 아예 안 띄우고 가끔씩 뭐 YTN 뉴스 같은 거는 보긴 합니다. 근데 주로 뭘 하느냐면 영화를 많이 봅니다, 저는. 음악 감상이나 예전에는 뭐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들었었어요. 이 오페라 같은 거 들으면 아주 이렇게 감동적인 목소리로 막 하기 때문에 긴장돼 있던 몸을 조금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크게 쫙 틀어놓고 있으면 그 음들이 뭐 모차르트가 만든 어떤 그런 클래식 음악도 괜찮고 뭐 꽝 울리는 그 소리들이 내가 몰입되어 있는 이 긴장되어 있는 부분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몰입되어 있던 긴장했던 이 부분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평상시 컨디션으로 몸을 유연하게 내일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몸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풀어주는 게 머리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가장 좋은 게 저는 영화하고 음악 감상이었어요. 요즘 영화도 볼 거 너무 많이 봐버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영화를 지금 한 100편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저장해놓고 보고 있는데 보고 또 보고 해갖고 재미가 없어갖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슈츠인가, 이 미국 드라마인데요.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봤는데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 법률사무소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조수를 한 명 구하는데, 이 조수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하버드 대학을 갈 만한 능력이 되는데 가정형편상 하버드 대학은 못 가고, 하버드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대리 시험 쳐주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마약 밀매하는데 끼어 들어갔다가 뭐 거기서 우연히 이 법률사무소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두 사람이 팀을 맞춰가지고
어떤 해결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소개하려는 건 아닌데 아주 재밌어갖고 지금 이제 끝나고 가게 가면 바로 이거 볼 겁니다. 이제 주식은 볼 필요 없죠. 볼 만큼 다 봤죠.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HTS 키오스크하고 지금 봐도 볼 거 없습니다. 폭락했잖아요. 여기서 뭔 기술적 분석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내일장에 오로지 해외 선물 지수가 해외 증시가 반등해가지고 코스닥이 살아나기만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이 뭐 그 특별하게 분석할 가치도 지금 없죠. 할 만큼 다 했죠. 그래서 폭락했으니까 뭐 마스크, 웰크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하면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해봐서 그야 뭐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데요. 폭락하는데 똑같이 내려왔죠. 그래서 볼 것도 없고 그냥 내일 코스닥이 반등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면 되니까요. 미증시가 반등하기만 기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음악 감상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해가지고 컨디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컨디션이라는 건 다른 컨디션을 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긴장했던 그 부분 오늘 장중에 여기서 긴장 많이 했죠. 저도 긴장 많이 했는데요. 떨어져서 여기서 몇 수 때렸는데 올라가면 올라갈까 말까 막 조마조마하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초긴장 상태죠. 다시 내려오면 아깝다고 또 생각하고 이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평상시에 어른 같으면 좀 매수해놓고 조금 여유롭게 지켜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급락할 때는 잠시도 눈을 못 떼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장을 겪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긴장돼 있던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 할애를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상대한다거나 물건 진열한다거나 이런 쪽에 또 의도적으로 좀 더 많이 움직입니다. 막 쓸데없이 일을 막 하죠. 그러면 바닥도 닦고 막 청소 이렇게 하면 이 긴장했던 이 부분 오늘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좀 잠시 잊혀집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돈이 나의 투자금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악 감상이나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주식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까지 보내고 나서 주식은 언제 보느냐 하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해외 증시를 짠 하고 보면서 그때부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장을 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긴장을 해소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본인의 어떤 그 노하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종목 추천도 물론 좋지만 오늘도 뭐 종목 추천해놓은 거 제가 다 그 분석하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해주신 거는 소중하게 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스테믹스 이 종목은 아침에 무슨 작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가장 안 좋게 본다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 아마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나오니까 이건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한 뭐 이런 쪽으로 연결지어서 루머 비슷한 거 하나 띄워놓고 찌라시 돌려가지고 올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좋았다면 얘도 갭으로 띄어가지고 상한가로 밀어 올려놓고 팔아먹고 빠지고 뭐 이런 쪽으로 했을 건데 장이 밀려버리니까 덩달아서 같이 빨리 밀려버리죠. 그럼 이쯤 되면 여기서 만약 세력이 작전을 걸었다면 자 여기서 이 정도 됐을 때는 아직까지 버티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코스닥이 급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아무도 못 믿게 됩니다. 던지고 보자 해갖고 이제 오히려 더 쏟아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이 종목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린 거다. 생각보다 적게 빠졌습니다. 지금 지금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오히려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댓글 주시는 부분은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혹시나 컨디션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본인의 노하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 영화나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 제가 지금 가입했기 때문에요. 영화나 드라마 중에 괜찮은 거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오늘 가게 근무 쓰면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슈츠라는 게 있었어. 이거 충분히 보면 아직까지 뭐 시리즈라서 볼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다 보고 나면 또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좋은 영화, 드라마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든 장이고 어디로 튈지 장담할 수 없는 장입니다. 제가 반등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제 추측일 뿐이고 오늘 미증시가 또 추락해 버린다면 더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알콜이라는 이 종목이 정말 우량한 종목이라면 더 추락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몸으로 맞서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뭐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괜히 끌어올리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되면 또 왠지 좀 팔고 싶어지는 생각이 살짝 들죠? 7,800, 7,900, 7,900 저는 8,000선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기념으로 아니죠. 시간에 걸리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이만큼 오를 일이 없어요. 지금 그 10분에 시간이 얼마 되는지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1.5% 하락이긴 한데 5%대보다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연유로 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 호가 장난이네요. 뭐 특별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MH 에탄올 보면 알죠. 얘는 1.6% 반등했고요. 요거는 0.65%. 그래서 이 정도면은 팔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0.65% 먹으려고 이걸 목숨 걸고 매수한 게 아니니까 한 8,000원 넘어간다면 좀 일부를 정리할 용의는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많이 힘들었고요. 힘든 장에 힘내시고 저 또한 같이 손실을 보고 있어서 위기 관리 잘 하시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저도 상황만 이제 좀 된다면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오늘 당장이라도 선물 그 시간에 걸려서 올라간다면 일부 이익 실현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일부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